자, 이번 시간은 저당권 중에 특수한 형태, 공동저당, 근저당 묶어서 볼 텐데, 얘는 두 개 묶어서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나왔던 유형들이, 자, 홀수회차, 짝수회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짝수회차는 근저당권을 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홀수회차는 공동저당을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30회 때는 둘 다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둘 다 봐야 되는데, 공동저당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딱 하나 외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25회 때 그중에서 공동저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 형태가 이게 이제 이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자,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저당권 설정할 때 담보 목적물이 2개 이상이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동저당에 있어서, 자, 경매청구 2개 물건 있으면 그 중에 2개 물건을 동시에 꼭 경매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경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어떻다? 서로 다른 식의 배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실 건 딱 하나만 준비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공동저당, 일부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가 다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사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토지하고 제3자 명의 병의 토지, Y 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권 1번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2번 저당권, 그 다음에 정은 X 토지에 대해서 2번 저당권, 무는 자 Y 토지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갑 소유에 X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병 소유에 Y 토지가 있게 된다.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자, 저당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고, Y 토지에 대해서도 1번 저당권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는 갑을 병, 정 되겠구나. 2번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게 될 것이고, 자, Y 토지도 2번 저당권자 무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일부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일부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사안을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갑을 더 보호해 줄 것이냐, 병을 더 보호해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직접 빌린 채무자보다는 담보물을 제공했던 바로 물상 보증인을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요, 저당권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갑은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 쓰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은 뭐라고요? 갑을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호할 것 같으면 누구를 먼저 보호해 주는 게 좋겠다? 바로 물상 보증인, 병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을 이제 외우고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먼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다. 해서 다 5천만 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되든 상관이 없어. 자기는 5천만 원을 당연히 각각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될 텐데,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 2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열이 받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갑의 부동산을 먼저 매각을 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해 가면은 자기가 순위가 올라가니까 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공동 저당권자가 뭐부터 배당을 받아? 바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5천만 원 매각이 돼서 전부가 이 1번 저당권자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번 저당권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누굴 주기로 가겠어? 병을 주기로 가겠지. 자, 뭔가 문제가 있어. 한편 이거 만약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다 받아버리게 되면 2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저당권자, X토지 2번 저당권자가 이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주기로 가겠지. 돈을 안 갚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더 억울한 죽음이 되겠느냐? 물상 보증인이 더 억울한 죽음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찌됐든 누구는 먼저 보호 살려야겠다.
물상 보증인부터 살려야겠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이자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돼서 1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다 배당금을 받아가 버리게 되면 2순위 저당권자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1순위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X 부동산에서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 바로 갑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 병보다 누가 바로 병이 아니라 이거 무가 되겠구나. 하여튼간에 정이 되나 정보다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가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 경우수를 따지지 마시고 그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전액 다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안 보니까 채권자 갑이구나. 채권자 지금 잘못 표시했다. 해서 다시 가서 요걸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갑을병리 바뀌었었네요. 그래서 채권자 갑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채무자 을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 자,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물상 보증인 병 소유 Y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을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가 아까 정의라고 되어 있어. 정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병 소유 Y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로서 무라는 사람이 어떻다? 역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무조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전액 어떻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예 통째로 외우고 가는 게 빨라요. 안 그러면 뭔가 불합리하거든. 둘 중에 하나를 죽인다면 채무자 을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물상 보증인 병을 죽일 것이냐. 누굴 죽이는 게 합리적이야? 바로 을을 죽이는 게 합리적이다. 을은 지가 돈 빌려 썼다가 사고 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상 보증은 괜히 담보물 제공했다 뒤져버린 케이스, 뭔가 더 억울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상 보증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바로 1순위 공동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근데 경우의 수 채무자 소유 원자 부동산이 먼저 매각이 됐을 때 이 사람, 이 정이라는 사람은 갑을 대위해서 지금 무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공동저당. 그리고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부터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바로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구성할 때 되게 간단해요. 문제는 사를 이렇게 길게 구성을 하는데 사안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물상 보증인 소유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누구보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보다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통째로 외워주실 것.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가 총 3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손 못 댈 문제였었고요. 29회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서 몇 가지 유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요거 하나만 달달달 외워서 끝장 보셔야 돼.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출제될 비중하고요, 공부할 양하고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빼버리고, 자, 공동저당 얘기 나오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금액 얼마 배당받을 수 있냐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전액을 얻었다 배당받을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아예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항상 하게 되니까, 안 그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저당권의 특수한 형태로서 공동저당, 그리고 일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일부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그리고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 정리된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 사안 보지 마. 무조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딱 요 정도만 준비해야 되지. 더 이상 팔 이유도 없고 파봤자 이해도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공동저당.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마 근저당권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결론 두 개입니다. 자, 지금 토탈 7년 동안 세 문제 구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일단 빨간 저당권, 파란 저당권, 노란 저당권 다 저당권의 일종이듯이 근저당권도 다 저당권의 일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당권을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거,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 세트했었죠. 1년분의 지연 배상금 등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액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되게 됩니다. 얼마를 빌렸냐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되는 데 비해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자, 배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연은 겁나 긴데,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3억 5천에서 4억 이 정도가 근저당권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이 저당권을 통해, 근저당권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주 어디냐, 이걸 우리가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외에도 되게 많아요, 사연들이.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만 가지고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법적인 개념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 저당권 다 같은 말인데 핵심 이슈가 되는 거,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둘 다 이제 경매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요. 자, 뒤에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 가게 됩니다. 자,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등기된 상을 보니까 채권액이 아니라 당연히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채권 최고액 1억 2천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의 의미를 알아야 돼. 저당권은 뭘 하자는 거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1억 2천 채권 최고액인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근저당권자가 1억 2천 아직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억 2천 되기 전에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물품 대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품을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이 됐던 사안인데 한 8천만 원 된 시점에 있어서 그때까지 돈을 너무 많이 연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경매 신청을 하면 근저당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뭘 하자는 개념이라고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경매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그 시기,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한 시점에, 경매 신청을 한 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8천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경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 8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건 뭔 소리냐? 경매 신청을 한 다음 날 회사 직원이 그 경매 신청을 모르고 물건을 1,000만 원 더 납품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어떻다? 저당권을 통해서는,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근저당권은 이미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체계가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다? 근저당권은 소멸하니까 그 경매 신청을 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뒤에서 따로 우리가 유치권 다음에 논의를 하게
하게 될 텐데 경매가 진행되면 그 등기된 권리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자인 병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 근저당권, 을의 근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근데 이 근저당권이 소멸한 시기 언제입니까?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경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게 10월 1일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10월 1일이 돼야지 다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현재 채권이 7천만 원,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인데 7천이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기에 가니까 9천만 원의 채권이 9천만 원에 받지 못한 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얼마가 된다? 9천만 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그 시기가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의 확정 시기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때 근저당권 소멸 하기 때문에 그때 경매 신청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실제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 소멸한 시기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 피담보채권액이 그때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경매 신청을 했던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면 어떻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던 그 시점이 어떻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이게 이제 거의 문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당권의 소멸 사유 등을 논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공용 징수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담보채권의 소멸, 돈을 다 갚아버리거나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근저당권도 저당권 일종이니까 돈을 다 갚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지워달라는 얘기가 되게 될 겁니다. 해서 경우의 몇 개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기억해야 돼. 물상보증인의 경우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야. 딴 사람을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을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X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하게 될 것이고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채권 최고액 1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거든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병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은 이 갑을 가리켜서 이때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갑이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채무자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갖다 쓴 게 한 1억 2천 내지 1억 5천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약속을 할 때 얼마? 1억 2천까지만, 1억까지만 자기가 약속을 했거든. 그러면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1억 갚고 그냥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는. 애초에 약속했던 게 1억까지니까 실제 발생할 채권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1억까지만 변제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떻다? 전액 변제를 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물상보증인만 어떻다고요? 물상보증인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 이걸 뭐 따로 공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애초에 약정했던 게 얼마까지 내가 1억까지는 담보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 물상보증인은 어떻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다 뭐야? 전액 변제를 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서 자 지금 병이라는 채무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1억 5천이라고 했을 때 1억 5천 변제해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자 가불병정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자 정의 입장에서는 자 자기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 위에 채무를 변제하고 1순위 저당권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 되게 간단합니다. 26회 때 이걸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거의 문제의 7, 80%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 이게 사람들이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까 몇 개 있었잖아.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부하물, 종물 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제일 어려웠던 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정도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이 근저당권이나 공동저당까지 거의 못 와요. 지쳐가지고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의 2순위 저당권자는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 가시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공동저당은 경우의 수가 많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개 준비하고 날려버려야 되고 여기서 기억할 근저당권은 확률상 아주 높아요. 그래서 원래 짝수의 차 얘가 나와야 되는데 30회 때 안 나오고 말았어. 그러면 또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근저당권 관련해서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로 봐야 된다?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액 확정되게 될 것이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서 매순위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채권액 확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만 채권 최고까지 변제하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전액을 다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정도가 바로 공동저당, 근저당. 잠시 끊었다가 이제 양도 담보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어서 봅니다.